이번 시간에는 결혼과정 두 번째입니다. 결혼과정의 두 번째는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실 거라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유명한 프랭클리 딕시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의 요소가 이미 메시지가 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이성교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어떤 모습이 떠올려지시고 또 어떤 장면들이 떠올려지시나요? 이성교제, 우리가 데이트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팅이라고 하면 이성을 알게 되는 다양한 활동과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서 다양한 활동과 친밀감이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시죠. 데이팅은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기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그 시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욕구,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의 허용 정도와 이성교제의 실제 양상은 매우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용 정도와 이성교제의 실제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이성교제는 어떠할까요? 현대사회에서의 이성교제는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만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 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친밀감 형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현대사회가 가지는 이성교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교제, 이러한 데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특성을 이전부터 보였을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봐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의 이성교제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성교제라는 개념은 그렇게 보편화된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결혼이라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전 사회에서는 거의 중매혼이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의 주체가 중매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성교제로 연결될 수가 없었던 그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짝을 지어주시면 보지도 않은 채로 결혼식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었던 그런 그 시대의 결혼 문화라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전통사회에서의 혼전의 이성교제는 아예 허용되지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조선시대에는 어땠나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이 단어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으로 매우 엄격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남녀 간의 이성교제라는 것 자체는 금지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시대가 흘러와서 일제강점기에는 어땠을까요? 일제강점기에는 서구 문화가 좀 유입되어 왔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제한적으로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이 소개한 배우자감과 결혼식장 그날 당시에 바로 만나는 것은 아니었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 주는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에는 배우자 선택권에 있어서 당사자들에게 부여하는 이러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자유로운 이성교제가 허용되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사회는 결혼 전의 이성교제가 필수적으로 변화했고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 과정 속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데이팅을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데이트들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의 기능